백만장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더 일찍 도착했다. 그날은 보모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의 딸이 보모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한 음절씩 만들어내며 말했다. 엄마.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멈췄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어머니 송일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머니의 손길은 그녀의 손이 더 이상 여기에 없더라도 피부와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의 고요한 아침, 대우는 평창동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앉아 작은 오르골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고 있었다. 4살 예진이의 보육교사로 일한 지 11달이 흘렀다. 예진이는 대기업 회장 우진의 딸이었다.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작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목구멍에 무언가 막히는 듯했다. 아파트는 고요했다. 가끔씩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넓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낼 뿐이었다. 작별 선물로 준비한 이 오르골은 우진 회장이 딸에게 선물할 화려한 것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대운이 이곳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상징했다. 돌봄과 인내, 그리고 말없는 사랑.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산 이 선물은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이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대우는 서둘러 선물을 감췄다. 우진이 나타났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전화 통화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대운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상적인 인사를 건넸다. 대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전주에서 올라온 평범한 여자, 교사 부모 밑에서 자란 그녀가 장학생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서울 상류층과 작별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자신의 출신과 이 화려한 세계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컸다. 하지만 이 집에는 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우진과 예진이의 눈 속에 스며있는 공허함이었다. 1년 전에 겪은 비극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대운의 존재는 고통으로 얼룩진 이 집에서 유일한 빛과 안정의 끈이었다. 대운은 자신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강렬한 기억들을 안고 떠날 것이었다. 이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던 예진이의 웃음소리, 처음으로 대운의 손을 잡았던 그 떨리는 순간,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보냈던 오후들. 모든 것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먼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다. 남산타워가 멀리 보이고 한강이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평창동의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차가웠다. 마치 우진의 겉모습처럼. 하지만 대우는 그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알고 있었다. 예진이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 그리고 때때로 대운을 향해 번쩍이는 그 무언가. 대운은 자신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이미 짐을 거의 다 쌌다. 오후가 되면 친구 민지가 차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집을, 예진이를, 그리고 우진을 떠날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떠나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이성은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의 특수교육학교에서 제안한 정교사 자리는 꿈에 그리던 기회였다. 안정적인 급여, 승진 가능성, 가족과 가까운 거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왜 마지막 날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대우는 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단순한 직장 이상이 되어버렸다. 이 집은 예진이는 그리고 우진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었다. 대우는 오르골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작은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돌며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했다. 이 선물을 예진이가 좋아해 줄까? 아니면 화려한 장난감들 사이에서 잊혀질까? 지난 11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예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선택적 함묵증에 걸린 아이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다. 의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우는 시간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존재감. 매일 아침 예진이의 방문을 두드리고 함께 아침을 먹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예진이는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대운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다. 작은 손짓 하나로 마음을 나눴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이 집을 떠나기 힘든 이유였다.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는 것 같았다. 대운은 선물 상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예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 작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서영의 죽음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1년 전 그 비 오는 밤의 비극은 단순히 가족의 구조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작은 예진이의 목소리까지 빼앗아갔다. 교통사고 이후 아이는 말을 멈췄다. 의사들은 외상 후 선택적 함묵증이라고 진단했다. 청력도 성대도 멀쩡했다. 하지만 예진이는 무의식적으로 침묵 속으로 자신을 가두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정신과 의사는 우진에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감이요. 아이가 다시 세상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부족했다. 예진이는 하루하루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우진은 무너져가는 딸을 보며 자신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강남의 재활센터에서 대운을 추천받았다. 특수교육 전문가이자 아동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젊은 교사였다. 처음에는 단 석 달 계약이었다. 시범 기간이라고 했다. 우진은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3명의 다른 돌봄 교사들이 실패했었다. 예진이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대우는 달랐다. 첫날, 대우는 예진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문 너머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녕 예진아, 내 이름은 대운이야.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오늘은 네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도 모레도 괜찮아. 난 여기 있을게.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예진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8회째 되는 날 문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작은 손이 나와 대운의 손을 잡았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진이는 대운과 함께 있을 때만 방 밖으로 나왔다. 함께 그림을 그렸고 함께 산책을 했다. 대운은 예진이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존재했다. 곁에 있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석 달이 지나고 우진은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대운은 고민했다. 전주에 있는 부모님이 그리웠고 서울의 높은 생활비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예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석 달을 계약했다. 그리고 또다시 연장했다. 이렇게 11달이 흘렀다. 이제 전주의 명문 특수학교에서 정교사 제안이 들어왔다. 안정적인 급여의 승진 가능성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대운의 부모님도 딸이 집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였다. 이성적으로는 떠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매일 밤 이 결정을 후회했다. 우진이 그녀에게 대운 씨라고 부를 때마다 그녀는 회장님이라고 답했다. 형식을 지켰다. 경계를 유지했다.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이 자신을 오래 바라볼 때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떠나야 하는 이유였다. 이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떠나야 했다. 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최선일까? 예진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진을 위해서도 떠나는 것이 옳은 걸까? 지난 밤 대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지난 11달의 순간들이 재생되었다. 예진이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던 날,
함께 한강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걸었던 봄날, 예진이가 처음으로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던 여름 오후, 모든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다. 그리고 우진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예진이를 바라보는 그의 애절한 눈빛, 회의 중에도 딸 생각에 잠긴 그의 표정, 늦은 밤 혼자 서재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 대우는 자신이 이 집에서 단순한 돌봄 교사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했다. 우진은 여전히 서영을 사랑하고 있었고 대우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아니, 대신해서도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 예진이에게 안정을 주고 우진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복도에서 우진의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즈니스 투자에 관한 대화였다.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하지만 대우는 알았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연약함과 외로움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짐을 계속 정리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예진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작은 별들이 수놓아진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지난 겨울 대운이 선물한 것이었다. 아이는 대운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품에 뛰어들었다. 피난처를 찾은 사람처럼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은 명백했다. 그 포옹 속에는 지난 몇 달간 쌓아온 말없는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우진이 다가왔다. 예진이는 재빨리 대운의 목을 꽉 껴안으며 얼굴을 숨겼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몸짓이었다. 우진은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다. 예진아, 대운 선생님이 오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의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다. 예진이는 고개를 더욱 세게 저었다.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예진아, 우리 맛있는 아침 먹을까? 네가 좋아하는 호떡 만들어줄게. 예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대운의 손을 꽉 잡은 채로 부엌으로 가는 동안 예진이는 한순간도 대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놓는 순간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진은 그 뒤를 따랐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오전 회의가.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모든 일정 취소, 급한 일 있으면 부회장에게 연락하게. 대우는 우진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회사 경영이 그의 전부였다. 아내를 잃은 후 일에 더욱 매달렸다. 그것이 슬픔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식탁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예진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주방에서 대우는 익숙한 동작으로 아침을 준비했다. 호떡 반죽을 치대고 예진이가 좋아하는 단호박 스프를 끓이고 신선한 과일을 썰었다. 예진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대운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대운은 호떡을 구울 때 항상 예진이의 이름 첫 글자인 예를 흑설탕으로 그려 넣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호떡을 굽는 것, 마지막으로 스프를 맛보는 것, 마지막으로 예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는 것.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짙었다. 우진과 대운 사이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예진이만이 가끔씩 대운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자신의 불안을 표현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대우는 평창동 아파트의 이 주방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예진이의 그림들이 붙어있는 냉장고, 함께 요리하며 웃었던 이 공간,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녀는 찬장에서 예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토끼무늬 접시를 꺼냈다. 그 접시에 호떡을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흑설탕의 달콤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예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반짝임 뒤에는 슬픔도 함께 있었다. 우진은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딸과 보육교사 사이에 그 특별한 유대감. 그는 질투와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다.
질투는 자신이 딸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을 대운이 주었기 때문이고 감사함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대운은 예진이에게 단순한 돌봄 이상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대운이 식탁으로 음식을 옮기는 동안 예진이는 그녀의 치맛자락을 계속 잡고 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우진은 딸의 그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별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게 해야 할까? 커피 향이 퍼졌다. 대우는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컵을 건넸다. 그들의 손가락이 잠깐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두 사람 모두 재빨리 손을 떼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남긴 떨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계는 무정하게 째각거렸다. 그리고 아침이 천천히 밝아왔다. 작별의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예진이는 호떡을 먹지 않고 계속 대운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묻고 있었다. 정말 가시나요? 저를 버리고 가시나요?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진은 생각에 잠긴 채 대운이 부엌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찬장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예진이가 스프를 얼마나 식혀서 먹는지, 과일은 어떤 크기로 잘라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진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대운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운 씨, 새로운 돌봄 선생님은 설 연휴 이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손수진 선생님이십니다. 경력도 풍부하시고 한국 수화도 능통하십니다. 장애아동 교육 석사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요. 완벽한 이력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자격. 대우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질투였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예진이와 아침을 먹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였다. 아니, 자신의 자리였던 곳이었다. 식사 후 예진이는 대운의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끌고 갔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남은 시간을 모두 함께 보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우진은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따라갔다. 그는 문간에 기대어 서서 거실로 들어가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폭신한 카펫 위에 앉아 예진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꺼냈다. 인어공주였다. 대우는 미소 지었다.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어주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 예진이는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나는 장면을 특히 좋아했다. 대우는 예진이를 품에 안고 책을 펼쳤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달콤한 샴푸 향이 났다. 옛날에 깊고 푸른 바다 밑에 인어들의 왕국이 있었어요. 대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예진이는 대운의 품에서 편안하게 몸을 맡겼다. 우진은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매혹이 교차했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 일과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서적 안전의 순간이었다. 단어 하나하나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쌓여 만들어진 유대였다. 대우는 읽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각 문장이 다가올 이별을 상기시켰다.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잃고 왕자를 만나러 가는 부분에서 목이 메었다. 어쩌면 예진이도 비슷한 심정일지 몰랐다. 목소리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예진이는 대운의 품에서 잠들었다. 작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대운은 예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작은 곱슬머리, 통통한 볼, 긴 속눈썹. 이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 했다. 잊지 않으려고. 우진이 조용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그는 잠든 딸을 바라보다가 대운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우진의 눈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감사함, 아쉬움, 아니면 그 이상? 대우는 먼저 시선을 피했다. 너무 오래 바라보면 자신의 감정이 들킬 것 같았다. 제가 예진이를 방으로 데려다 드릴까요? 대운이 속삭였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잠시 쉬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딸을 안아 올렸다. 예진이는 잠결에 투정을 부리다가 아빠의 품에서 다시 잠들었다. 우진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대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갑자기 텅 빈 기분이 들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녀는 카펫 위에 놓인 인어공주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가 달아 있었다. 수없이 읽고 또 읽은 흔적. 책장을 넘기다가 예진이가 그려 넣은 낙서를 발견했다. 작은 하트 표시와 서툰 글씨로 대운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대운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됐다. 예진이 앞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됐다. 아이는 이미 충분히 슬픔을 겪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서울의 겨울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대우는 예진이가 추워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제는 자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손수진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아팠다. 우진이 내려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잘 잤습니다. 그가 말했다.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우진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운도 마찬가지였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실을 채우는 고요함은 위안이 되었다. 대우는 예진이를 품에 안은 채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다. 아이의 긴 속눈썹, 평온한 숨소리, 눈썹 위에 작은 흉터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남긴 흔적이었다.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비를 예고하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다. 평소보다 편안한 차림이었다. 넥타이를 풀고 재킷도 벗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대운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커피 드세요. 그가 건넸다. 대운은 감사하다고 속삭이며 받았다. 따뜻한 컵이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다. 대운 씨는 예진이와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다. 대운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예진이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우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전주는 멀군요. 그가 말했다. 아쉬움이 담긴 어조였다. 대운은 설명했다.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요.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더 말하려 했지만 우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해합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더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다. 대운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무언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 하지만 둘 다 침묵을 지켰다. 너무 위험한 영역이었다. 예진이가 잠에서 깼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아빠를 보고 미소 지었다. 드문 일이었다. 아내를 잃은 후 우진과 예진이의 관계는 어색했다. 우진은 어떻게 딸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예진이는 아빠가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이 미소는 변화의 신호였다. 예진아 선생님께 깜짝 선물 보여드릴까? 우진이 말했다. 예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그리고 대운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는 몸짓을 했다. 대운은 호기심이 생겼다. 무슨 선물이에요? 우진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우진과 서영, 그리고 아기였던 예진이,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 대우는 그 사진들을 지나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영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다.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 예진이의 방 앞에서 예진이가 대운에게 눈을 감으라고 손짓했다. 대운은 눈을 감았다. 예진이의 작은 손이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이제 떠도 돼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운이 눈을 뜨자 방 한가운데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다. 예진이가 직접 고른 듯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다. 반짝이는 별, 작은 천사 인형, 알록달록한 전구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대우는 숨이 멎었다. 이것은 예진이의 첫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어머니를 잃은 후 처음으로. 우진이 설명했다. 예진이가 직접 고르고 싶어 했어요.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표시였다. 예진이는 대운의 손을 잡고 트리로 다가갔다. 아이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대운은 무릎을 꿇고 예진이를 안았다. 정말 예쁘다, 예진아. 네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보여. 예진이는 대운의 목을 껴안았다. 그리고 아빠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우진도 함께 와서 같이 보자는 뜻이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둘러앉았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에는 흔치 않은 크리스마스 전날의 눈이었다. 마치 기적처럼. 대우는 예진이가 고른 장식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았다. 토끼 모양 장식품, 별 모양 쿠키 장식, 작은 종들. 각각이 예진이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트리 꼭대기의 천사였다. 금빛 날개를 가진 작은 천사가 트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진이 설명했다. 예진이가 그 천사를 보자마자 꼭 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천사가 엄마를 닮았대요. 대운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예진이는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예진이는 트리 아래 선물 상자 중 하나를 집어 대운에게 건넸다. 대운은 깜짝 놀랐다.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예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열어보세요. 대운의 손이 떨렸다.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서 아름다운 앨범이 나왔다. 표지에는 예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앨범을 펼치자 지난 11달간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한강공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 부엌에서 함께 쿠키를 만드는 사진, 여름날 물놀이하는 사진, 가을에 단풍을 보러 간 사진. 대우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우진 회장님이 찍으신 건가요? 대운이 물었다. 우진은 약간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진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는 것도 예진이가 했어요. 대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물을 참았다. 각 사진마다 예진이가 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대운 선생님 사랑해요. 재미있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예진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작았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각 장식품은 말을 잃은 아이의 표현 방식이었다.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예진이는 물건과 색깔과 선물로 마음을 전했다. 대우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었다. 이것은 함께 살았던 시간의 증거였다. 사랑의 기록이었다. 예진아, 정말 고마워. 대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또 다른 선물 상자를 집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나중에 작별 인사할 때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예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선물을 아껴두고 싶은 마음인 듯했다. 대운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 예진이에게 선물이 있어요. 가지고 올게요.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객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포장한 오르골을 꺼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작은 선물을 예진이가 좋아해 줄까? 화려한 장난감에 익숙한 아이에게 이 소박한 오르골이 의미 있을까? 대운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진과 예진이는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진이 수화로 뭔가 말하자 예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아빠와 딸 사이에 새로운 소통이 생기고 있었다. 예진아, 이거 받아. 대운이 선물을 건넸다. 예진이는 신중하게 포장을 풀었다.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고 종이를 찢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마침내 나무로 만든 작은 오르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레리나가 그려진 뚜껑이 아름다웠다. 대운이 설명했다. 여기 이 손잡이를 돌리면 음악이 나와. 예진이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한 곡이었다.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예진이의 눈이 커졌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이제 선생님이 멀리 있어도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대운의 목소리는 간신히 흔들림을 억눌렀다. 예진이는
오르골을 꽉 안았다. 그리고 대운에게 달려가 포옹했다. 작은 몸이 대운의 품에서 떨렸다. 울고 있는 것이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우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기침으로 감정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예진아, 아빠도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옷장으로 가서 큰 스케치북을 꺼냈다. 알록달록한 표지에는 예진이의 수화 공부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함께 한국 수화를 배우고 있어요. 우진이 대운에게 설명했다. 예진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딸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수화 동작들이 그려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예진이가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들이었다. 대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했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예진아. 예진이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특별히 가리켰다. 거기에는 가족이라는 수화 동작이 그려져 있었다. 그 옆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아빠, 예진이, 그리고 대운. 대운의 숨이 멎었다. 예진이는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로. 우진도 그 그림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감사함, 죄책감, 그리고 사랑? 예진아. 대운은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예진이는 대운의 손을 잡고 우진의 손도 잡았다. 그리고 세 사람의 손을 모았다. 함께 있자는 뜻이었다. 헤어지지 말자는 간절한 소원이었다. 창밖에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하늘을 하얗게 덮으며 세 사람은 트리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대우는 예진이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세 사람의 가족. 이것이 예진이가 원하는 세상이었다. 엄마를 잃고 목소리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아이. 하지만 예진이는 새로운 가족을 꿈꾸고 있었다. 대운과 아빠와 함께하는 삶을. 우진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회사 일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예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비싼 장난감이나 큰 집이 아니었어요. 함께 있어주는 것,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대우는 우진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차갑고 거리감 있던 재벌 회장에서 딸을 사랑하는 아빠로. 회장님도 많이 노력하셨어요. 수화를 배우시고 예진이와 시간을 보내시고. 대운이 말했다.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늦었죠. 서영이가 살아있을 때 이랬어야 했는데. 그때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예진이는 아빠가 슬퍼하는 것을 느끼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았다. 작은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다. 우진은 딸을 안아 올렸다. 미안해, 예진아. 아빠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대우는 이 부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그들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함께. 그리고 그 과정에 자신도 함께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야 했으니까. 가족이라는 수화 동작이 그려진 그 그림은 대운의 마음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우진 옆에 앉아 그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그림을 바라보았다. 의미는 명확했다. 예진이에게 그들 셋은 하나의 핵심, 하나의 가정이었다. 감정이 표면 가까이 떠올랐다. 우진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저도 이제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그것은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존재와 애정이 돈이나 지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대우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듯이 매 순간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무정했다. 아직 짐을 다 싸야 했고 친구 민지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했고 임박한 작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이 수화 그림들을 정리하는 동안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뉴욕 본부 급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국제거래처였다. 평소라면 우진은 즉시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전화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딸을 보고 대운을 보고 다시 전화를 보았다. 잠깐 받고 올게요. 그가 말하며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치 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진이 나가자마자 예진이가 대운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대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화로 물었다. 슬퍼요? 대운은 숨길 수 없었다. 예진이는 너무 잘 알았다. 그녀의 감정을 읽는 데 전문가였다. 응, 조금 슬퍼. 대운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예진이가 너무 그리울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예진이 앞에서는 항상 강한 척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예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대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단순한 행동은 폭탄처럼 대운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4살짜리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고 있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대운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다. 배고프지 않아. 우리 예진이가 좋아하는 점심 만들까? 예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손뼉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으로 가자는 몸짓을 했다. 둘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예진이는 대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놓으면 영원히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부엌에 도착하자 예진이는 신이 나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토마토를 씻고 오이를 가져오고 당근을 조리대에 놓았다. 각 동작마다 웃음이 나왔다. 일상적인 작업이 그날따라 특별하게 느껴졌다. 대우는 예진이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요리는 그들만의 언어였다. 말이 필요 없는 소통 방식이었다. 재료를 자르고 맛을 보고 함께 접시에 담는 것, 모든 움직임이 대화였다. 모든 몸짓이 사랑의 표현이었다. 예진이는 작은 의자에 서서 대운을 도왔다. 상추를 뜯고 방울토마토를 씻고 참기름 병을 가져왔다. 비빔밥을 만들기로 했다. 예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색색의 나물들이 조리대에 펼쳐졌다. 빨간 당근, 노란 단호박, 초록 시금치, 하얀 콩나물. 무지개 같았다. 서재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어로 협상하는 소리였다. 딱딱하고 차가운 비즈니스 어조. 하지만 부엌에서는 따뜻함이 흘렀다. 예진이의 웃음소리, 재료 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생명의 소리들. 대우는 깨달았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요리, 마지막으로 작은 손이 재료를 건네주는 것,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식사. 모든 것이 작별의식이었다. 일상으로 위장한 이별이었다. 각 재료, 각 동작, 각 미소가 기억 속에 새겨졌다. 대우는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고. 예진이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도왔다. 더 많이 웃었다. 더 자주 대운을 껴안았다.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췄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햇살 가득한 부엌에서 예진이와 대우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음식을 준비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온 호흡이었다. 예진이는 자신의 특별한 작은 의자에 서서 열심히 도왔다. 함께 재료를 세고 색깔을 구분하고 모양을 맞추었다. 요리는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움이었고 놀이였고 사랑의 표현이었다. 정확하고 조용하며 의미로 가득한 춤이었다. 우진이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감탄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대운과 예진이 사이의 그 특별한 연결을 보며 그는 부러움을 느꼈다.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다. 자신이 딸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대운이 주고 있었으니까.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항상 바빴다. 회의, 계약, 협상.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여기 있고 싶었다. 대우는 놀랐지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회장님도 앞치마 입으세요. 예진이는 신이 나서 아빠에게 작은 앞치마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우진에게는 너무 작았다. 하지만 그는 유머러스하게 그것을 목에 걸었다. 예진이가 깔깔 웃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서툴렀다. 칼질을 못했고
불 조절도 어려워했다. 한 번은 손가락을 거의 베일 뻔했고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태훈과 예진이의 지도를 받아들였다. 예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자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위기는 가벼웠다. 거의 축제 같았다.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었다. 서영이와 주말마다 이렇게 요리했었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동안 아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했어요. 음악, 춤, 그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요. 태우는 조용히 들었다. 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우진은 계속했다. 예진이라는 이름도 서영이가 지었습니다. 달빛처럼 아름답고 귀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랐죠. 예진이는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위로하는 작은 손길이었다. 우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태우는 그 장면에서 우진의 취약함을 보았다.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속되는 사랑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표면 아래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그들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재건의 감정, 상실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 서영 씨는 행운이셨네요. 회장님 같은 분과 예진이 같은 딸을 두셔서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진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행운이었던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훈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행운입니다. 태훈 씨를 만나서요. 침묵이 흘렀다. 의미심장한 침묵이었다. 태훈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불가능해 보였던 장면. 재벌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딸, 그리고 보육교사와 함께 비빔밥을 만들고 있었다. 계급도 지위도 격식도 없었다. 그저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뿐이었다. 이럴 수 있었구나. 우진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태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이 있었다.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지. 예진이는 두 어른 사이의 교감을 느꼈다. 아이는 둘의 손을 잡고 함께 모았다. 계속 이러고 싶다는 뜻이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서울을 하얗게 덮으며 부엌 안은 따뜻했다.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과거의 파편 위에 세워진 새로운 무언가, 혹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하지만 가능성으로 빛나는 미래. 점심은 거실의 넓은 창가에서 차려졌다. 평창동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정영이 펼쳐졌다. 수줍은 겨울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예진이는 환한 얼굴로 아빠에게 각 음식을 맛보라고 권했다. 우진은 과장되게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딸을 웃게 만들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비빔밥이야. 그가 연기하듯 말했다. 예진이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웃음은 방 전체를 채웠다. 태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감동받았다. 이 남자의 변화가 놀라웠다. 몇 달 전만 해도 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있었다. 태훈 씨는 정말 모든 걸 쉽게 만드시네요. 우진이 말했다. 예진이와 소통하는 것이 선생님께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태훈은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예진이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진정한 존재예요. 몸과 마음 모두를 여기에 두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저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죠. 회의실, 계약서, 다음 거래. 회장님은 많은 걸 겪으셨잖아요. 태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시선은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다.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의 순간이었다. 우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런던 지사장이라고 표시되었다. 중요한 전화였다.
하지만 우진은 전화를 보고 거절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로 전화를 거부한 것이었다. 예진이와 대우는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선언은 대운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일 중독자였던 재벌 회장이 딸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다. 예진아, 우진이 딸을 불렀다. 그리고 수화로 물었다.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까? 예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대운을 바라보았다. 함께하자는 눈빛이었다. 저도요? 대운이 물었다. 우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예진이가 원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했다. 나도 원합니다. 대운은 동의했다. 비록 각 활동이 작별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마지막 쿠키가 될 것이었다. 마지막 반죽, 마지막 오븐, 마지막 함께 만드는 간식. 모든 것이 씁쓸하면서도 달콤했다. 식사 후 예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대우는 혼자 부엌에 섰다. 이 공간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잘 아는 부엌. 각 모퉁이마다 기억이 있었다. 일요일 팬케이크, 겨울 케이크, 싱크대에서 씻던 딸기들. 모든 것이 그녀와 예진이의 이야기였다. 대우는 깨달았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일부가 여기에 남을 것이었다. 우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대운의 표정을 읽었다. 대운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말씀하세요. 우진은 가까이 다가왔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대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우진의 비서 로사가 청소를 하러 온 것이었다. 순간이 깨졌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왜 이렇게 자꾸 중요한 순간들이 방해받는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그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 로사가 인사하며 들어왔다. 그리고 부엌의 분위기를 느꼈다. 방해한 것 같네요. 그녀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대운이 재빨리 대답했다. 예진이와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들려던 참이에요. 예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로사를 보고 달려가 안겼다. 로사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 우리 예진이 오늘 특별한 날이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이 대운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특별하게,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었다. 로사가 들어오면서 우진과 대운 사이의 대화는 또다시 중단되었다. 가정부는 세 사람을 놀란 듯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이 시간에 집에 계시다니 신기하네요. 평소 우진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에만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예진이는 로사에게 달려가 안겼다. 로사는 따뜻하게 아이를 안아주며 부엌을 둘러보았다.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들려고요. 대운이 설명했다. 로사는 환하게 웃었다. 그거 좋네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우진이 손을 저었다. 아니요, 로사 씨. 명절 청소 준비하셔야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로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엌을 나가기 전에 그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 같으세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가족. 불편하면서도 희망적인 진실. 우진과 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예진이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표정 변화를 느꼈다. 로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쿠키 만들기를 시작했다. 대운이 레시피를 꺼냈다. 진저브레드 쿠키 어때요? 크리스마스에 딱이에요. 예진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도 동의했다. 믹서기가 돌아가고 손은 재료로 가득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계피 가루.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예진이는 반죽을 치대는 것을 도왔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주무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요리는 참 치유적이네요. 우진이 말했다. 그는 쿠키틀로 반죽을 찍어내고 있었다. 별 모양, 트리 모양, 눈사람 모양.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가 예진이와 처음 연결된 것도 부엌이었어요. 그녀가 기억을 떠올렸다. 몇 달 전이었죠. 제가 쿠키를 구우니까 예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나온 거였어요. 우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그걸 몰랐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대운 씨가 오시기 전에는 그는 말을 멈췄다. 딸을 바라보았다. 예진이는 반죽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운이 격려하듯 말했다. 말씀하세요. 우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대운 씨가 오시기 전에 저와 예진이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저는 일에 파묻혀 있었고 예진이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고백은 대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진이 대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예진이에게도 저에게도. 그의 눈에는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름 붙이기엔 너무 위험한 감정이었다. 쿠키들이 오븐에 들어갔다.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췄다. 계피와 생강의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예진이는 오븐 창을 통해 쿠키가 구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반죽이 노릇노릇한 쿠키로 변하는 것, 우진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정말 급한 전화였다. 잠깐만요. 이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대운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서재로 향했다. 대운과 예진이는 부엌에 둘만 남았다. 그들은 아이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흰색 아이싱에 식용 색소를 섞어 빨강, 초록, 파랑을 만들었다. 예진이는 색깔이 섞이는 것을 신기해하며 지켜보았다. 우리 둘이서 예쁘게 만들자. 대운이 말했다.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화로웠다. 말이 필요 없었다. 대운이 도구를 내밀면 예진이가 받았다. 예진이가 색을 가리키면 대운이 섞어주었다. 이 고요한 작업 속에서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 이상이었다. 이것은 매일 쌓아온 신뢰였다. 매 순간 나눈 사랑이었다. 엄마와 딸처럼. 그 생각이 대운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밀어냈다.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 차지해서도 안 됐다. 타이머가 울렸다. 쿠키들이 완벽하게 구워졌다. 금빛 갈색의 아름다운 쿠키들. 대운이 오븐 장갑을 끼고 꺼냈다. 예진이는 흥분해서 박수를 쳤다. 하지만 대운은 알았다. 쿠키가 식으면 장식을 하고 장식이 끝나면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민지가 차를 몰고 올 시간이. 우진이 급한 전화를 받는 동안 대운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예진이와 단둘이 아이싱을 준비하면서 위험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 아이와의 연결은 보육교사의 역할을 넘어섰다. 거의 모성적이었다. 본능적이었다. 하지만 대운은 알았다.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진이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살아있는 엄마. 박서영. 대운이 아무리 예진이를 사랑해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채워서도 안 됐다. 그것은 서영만의 자리였다.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예진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이 모순 속에서 대운은 고통스러웠다. 어쩌면 떠나는 것이 맞는지도 몰랐다. 예진이가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기 전에, 혼란스러워하기 전에 우진이 돌아왔다. 해결됐습니다. 그가 말하며 소매를 걷어올렸다. 이제 진짜로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쿠키들이 식기 대반에 놓여 있었다. 노릇노릇하고 완벽했다. 그는 감탄하며 칭찬했다. 완벽해요. 진짜 제과점 쿠키 같습니다. 예진이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대운도 웃었다. 예진이가 거의 다 했어요. 우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농담조로 말했다. 손수진 선생님도 이렇게 잘하실까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대운의 미소가 굳었다. 새로운 보육교사, 자신의 대체자.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손 선생님은 경력도 많으시고 자격도 훌륭하시니까요. 하지만 우진은 대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도 대운 씨는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의미심장했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에 가까웠다. 대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긴장감이 흘렀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공간을 채웠다. 예진이가 그 변화를 느꼈다. 아이는 두 어른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몸짓이었다. 다시 둘만 남았다. 우진은 대운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대운 씨, 제가 몇 주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운은 긴장했다. 그녀는 아이싱 튜브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뭔가 해야 했다. 그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말씀하세요. 저는 우진이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로사가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냉장고로 갔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또 방해받았다. 대우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좌절했다. 로사가 나간 후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예진이가 돌아왔다. 손에 큰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대운에게 건넸다. 어젯밤에 그린 특별한 그림이라고 했다. 대운이 종이를 펼쳤다. 그림은 크리스마스 장면이었다. 트리가 있고 선물 상자들이 있고 소파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빠, 예진이, 그리고 대운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림 위에는 알록달록한 글자로 쓰여 있었다. 나의 가족. 대운은 숨이 멎었다. 그 단어가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가족. 예진이는 그들을 가족으로 보고 있었다. 우진도 그림을 보기 위해 대운 옆으로 왔다. 그는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너무 가까웠다. 대운은 그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의 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등에 가볍게 닿은 그의 손길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대운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스쳤다. 그가 자신에게 키스할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 생각을 밀어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상사였고 여전히 아내를 애도하는 남편이었고 자신은 그저 직원일 뿐이었다. 대우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났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 예진아. 그녀가 애써 밝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예진이는 행복하게 웃었다. 아이는 자신의 그림이 가져온 영향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단순한 그림이 두 어른의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림 속에 그려진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도. 그림을 펼치는 순간 대우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가족. 예진이에게 이것은 이미 현실이었다. 우진은 대운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왔다. 너무 가까웠다. 대운은 그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등에 닿은 그의 손의 가벼운 압력도 느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대운의 마음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다. 그가 자신에게 키스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5분 타이머가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긴장을 깼다. 대우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자신의 생각에 당황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상사였고 여전히 아내를 애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저 직원일 뿐이었다. 직업적 관계 이상을 상상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쿠키가 다 구워졌네요. 대운이 어색하게 말하며 오븐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장갑을 끼고 쿠키 팬을 꺼냈다. 완벽하게 구워진 진저브레드들이 금빛 갈색으로 빛났다. 쿠키들이 식는 동안 그들은 장식 준비를 시작했다. 본래 축제 같아야 할 순간이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예진이만이 긴장을 느끼지 못하고 신나게 색색의 아이싱으로 복잡한 무늬를 만들었다. 우진은 대운이 눈송이 모양을 정교하게 장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운 씨는 예진이와 하는 모든 일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가 말했다. 대운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예진이가 워낙 똑똑해서 금방 배워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손수진 이야기를 꺼냈다. 손 선생님 이력서를 다시 봤는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15년 경력에 석사 학위, 5개 언어에 능통하고. 그는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다.
완벽한 대체자인 것 같습니다. 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훌륭하신 분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있었다. 묻지 못한 질문, 대답을 갈구하는 의심. 왜 자꾸 손수진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회장님은 대운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우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대운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민지의 메시지가 떴다. 1시간 후에 도착해. 준비됐어? 현실이 문을 두드렸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운은 메시지를 우진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표정이 굳어졌다. 선생님의 출발을 늦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그들 사이에 형식적인 벽이 다시 세워졌다. 방패처럼. 대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또 지나가 버렸다. 우진은 할 말이 있었다. 그녀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시간이, 상황이,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 그를 막았다. 예진이는 두 어른의 갑작스러운 침묵을 느꼈다. 아이는 쿠키 장식을 멈추고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대우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예진아, 우리 쿠키 정말 예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예진이는 속지 않았다. 아이는 대운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괜찮냐고 묻는 것이었다. 대운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1시간,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집에서 예진이와 우진과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단 1시간. 대우는 장식된 쿠키들을 바라보았다. 별 모양, 트리 모양, 눈사람 모양, 알록달록하고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이별이 숨어 있었다. 이것들은 마지막 쿠키였다. 함께 만든 마지막 간식이었다. 우진은 조용히 쿠키 하나를 들어 올렸다. 예진이가 장식한 것이었다. 불규칙하고 서툴렀지만 사랑이 묻어 있었다. 이건 내가 먹어도 될까? 그가 딸에게 물었다.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우진은 한 입 베어 물고 과장되게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쿠키야. 그 장면을 보며 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진과 예진이는 서로를 가지고 있었다. 손수진이라는 새로운 선생님도 올 것이었다.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자신 없이도. 그 생각이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아팠다. 대우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자리는 임시적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왜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걸까? 대우는 시간이 천천히 가기를 혹은 완전히 멈추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계는 무정하게 똑딱거렸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아팠다. 1시간. 이제 정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우진이 제안했다. 예진아, 서재에 있는 다른 선물 보여드릴까? 예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대운의 손을 잡고 신이 나서 복도로 이끌었다. 우아한 복도를 지나며 대운은 놀라움을 느꼈다. 우진의 서재는 거의 출입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곳은 그가 세상과 거래하는 사적인 공간이었다. 서재 문을 열자 압도적인 분위기가 펼쳐졌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육중한 책상, 그리고 서울 정형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창문. 하지만 대우는 즉시 변화를 감지했다. 예진이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액자에 넣어진 그림, 소파 위에, 유니콘 인형 책상 위에 예진이 사진. 이 변화는 의미심장했다. 우진이 딸을 자신의 세계로 들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일과 가족을 분리하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대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여기 있는 동안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진이는 책상 서랍으로 달려가 은색 봉투를 꺼냈다. 빨간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대운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눈빛이 기대로 가득했다. 대운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제 카드가 있었다. 알록달록한 지문들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진이의 작은 손가락 도장들이었다. 카드를 펼치자 우진의 필체가 보였다. 정갈하고 단정한 글씨였다. 대운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삶에 빛과 소리를 돌려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질식할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존재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진과 예진이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깊이 가슴에 닿았다. 대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예진이를 세게 껴안았다. 감정의 무게를 느끼며. 이 아이와의 이별이 얼마나 힘들지 실감했다. 예진이가 봉투를 다시 가리켰다. 안을 더 보라는 뜻이었다. 대운이 손을 넣자 2장의 표가 나왔다. 서울 아쿠아리움 입장권이었다. 날짜는 다음 달로 되어 있었다. 예진이는 자신의 작은 공책을 꺼내 재빨리 썼다. 선생님 다시 보러 와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대운의 눈물이 터졌다. 이 몸짓은 순수하면서도 고통스러웠다. 희망이면서 동시에 기대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상황이 바뀔 거라는 것을, 시간과 거리가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예진아, 대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꼭 노력할게. 약속해.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말 노력할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이 허락할까? 전주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에 서울로 자주 올 수 있을까? 예진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표를 다시 대운의 손에 놓고 그녀의 손가락을 접어 주먹을 만들었다. 꼭 잡으라는 뜻이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잊지 말라는. 선생님 마음에 꼭 담아둘게. 대운이 약속했다. 그녀는 표를 가슴파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심장 가까이. 예진이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도 함께 있었다. 서재에서 나오며 대운은 뒤돌아보았다. 예진이의 그림들, 인형, 사진들. 이 공간도 변했다. 차갑고 사무적이던 곳이 이제는 따뜻함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우진이 변하고 있었다. 예진이도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떠나고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예진이는 대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놓는 순간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대운도 그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이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다. 이 연결을 잊지 않고 싶었다. 비록 머지않아 놓아야 한다 해도.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예진이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우진과 서영, 그리고 아기였던 예진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예진이는 엄마를 가리키고 대운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둘 다 사랑한다는 뜻이었다. 대운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 아이는 엄마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었다. 대운을 엄마 대신에 두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예진아, 엄마는 항상 네 마음속에 계실 거야. 대운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선생님도 멀리 있어도 항상 너를 생각할 거야. 약속해.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운을 안았다. 긴 포옹이었다. 말없는 작별 연습 같았다.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우진과 로사가 쿠키들을 예쁜 접시에 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났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순간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거실로 돌아온 대운을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로사와 함께 쿠키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다.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완벽해요. 대운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카드를 가슴에 안으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진의 눈에 뭔가 스쳤다. 좌절감 아니면 후회,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실은 그가 말을 시작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렵네요. 대운은 기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우진은 그저 고개를 돌렸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또다시 말하지 못한 말들, 또다시 놓친 순간. 대운은 실망감을 느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진실은 명백했다. 자신은 그저 보육교사일 뿐이었다. 예진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지만 우진에게는 그것은 확실하지 않았다. 짐을 마저 싸야겠어요. 대운이 말했다. 민지가 곧 도착할 거예요. 우진은 예진이와 함께 있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운은 고개를 저었다. 예진이와 함께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만의 전통이거든요.
함께 옷을 개는 거요. 우진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그런 작은 의식들이 특별하게 만들죠. 대우는 예진이의 손을 잡고 객실로 향했다.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책들은 상자에 담겼고 사진들은 벽에서 떼어졌고 개인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다. 임시 거처가 해체되고 있었다. 예진이는 방을 둘러보며 현실을 받아들였다. 대운이 정말 떠난다는 것을. 괜찮아 예진아. 대운이 위로했다. 그들이 만든 손짓을 했다. 손이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동작. 안녕이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나요를 의미하는 사인. 예진이는 그 동작을 따라 했다. 약속하는 것처럼. 둘은 침대에 앉아 남은 옷들을 개기 시작했다. 조용한 작업이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갑옷을 접을 때마다 기억이 떠올랐다. 이 티셔츠는 한강공원에서 입었던 것, 저 스웨터는 첫눈 내리던 날 입었던 것, 모든 옷에 이야기가 있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대우는 침대 옆 탁재에 놓인 액자를 보았다. 자신과 예진이의 사진이었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온통 얼굴에 묻힌 채로 웃고 있는 모습, 행복했던 여름날의 기록. 대우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가지고 가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강하게. 아이는 액자를 대운의 손에서 가져와 다시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공책에 썼다. 선생님 여기 항상 방 있어요. 대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예진아 손수진 선생님이 오시면 이 방을 쓰실 거야. 하지만 예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시 썼다. 다른 방 쓰면 돼요. 이건 대운 선생님 방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하지만 대운은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대신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럼 사진은 가져갈게. 하지만 약속할게. 다음에 오면 이 방에 머물게. 예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아이는 빈 액자를 서랍에 넣었다. 희망을 보관하듯이. 언젠가 대운이 돌아오면 다시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짐이 다 정리되었다. 가방은 문 옆에 놓였다.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정말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예진이는 대운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대운은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 공간에서 보낸 11달.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일시적인 숙소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은 집이 되었다. 아침마다 해가 드는 창문, 밤마다 예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벽,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작은 책상,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예진아, 우리 추억 정말 많이 만들었지? 대운이 말했다. 예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상자를 열자 그동안 모아둔 것들이 나왔다. 공원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함께 만든 팔찌, 놀이공원 입장권, 식당 영수증. 작은 것들이었지만 각각이 함께한 순간을 대변했다. 이것들 다 간직하고 있었구나. 대우는 감동받았다. 예진이는 상자에서 팔찌 하나를 꺼내 대운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예진이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알록달록한 구슬로 이루어진 팔찌. 항상 차고 있을게. 대운이 약속했다. 예진이는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 슬픔이 다시 얼굴을 덮었다.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대우는 아이를 안았다. 사랑해 예진아, 항상 기억할게. 그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작별을 준비했다. 예진이의 몸짓은 순수하면서도 가슴 아팠다. 아이는 대운을 위해 이 공간을 남겨두고 싶었다. 마음속의 영역을 표시하듯이. 대운은 설명하려 했다. 예진아, 손수진 선생님이 이 방을 쓰실 거야. 하지만 예진이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공책에 썼다. 다른 방 쓰면 돼요. 대운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중간 지점을 찾기로 했다. 그럼 사진은 가져갈게. 하지만 다음에 방문하면 이 방에 머물게. 약속할게. 예진이는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아이는 빈 액자를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희망을 보관하는 것처럼. 언젠가를 위해. 바로 그때 대운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민지의 메시지였다. 20분 후 도착. 주소 맞지?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예진이는 태운의 손을 세게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그녀의 손을 파고들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 태운은 눈물을 참으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려가자 예진아.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가방이 계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마치 장례 행렬의 북소리 같았다. 엄숙하고 슬펐다. 각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태운의 가슴도 함께 무거워졌다. 우진은 아래층에서 전화를 끊고 그들을 보았다. 가방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중립적인 가면을 썼다. 감정을 숨기려는 방어막이었다. 다 준비되셨나요? 그가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대운도 같은 거리감을 흉내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로사가 문을 열러 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공기 중에 작은 얼음 결정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눈이었다.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예진이는 놀라서 베란다로 달려갔다. 대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우진도 따라왔다. 밖으로 나가자 도시가 천천히 하얀 베일로 덮이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다. 로사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핫초코를 준비하러 갔다. 세 사람에게 이 순간을 남겨주기 위해. 베란다에는 그들 셋만 남았다. 눈송이에 둘러싸여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완벽했다. 너무 드물었다.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상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예진이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잡으려 했다. 하얀 결정들이 아이의 손바닥에 내려앉았다가 녹았다. 순간적인 아름다움, 덧없는 기쁨. 마치 그들이 함께한 시간처럼. 태우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새겼다. 눈 내리는 서울, 신기해하는 예진이, 옆에 서 있는 우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순간만큼은 이별을 잊을 수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우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뭔가 있었다. 희망, 결심, 태우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태우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각각이 독특했다. 완벽한 육각형의 결정들, 하늘에서 내려와 잠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라지는 마치 이 순간처럼 찰나적이지만 잊을 수 없는. 예진이는 두 어른 사이의 변화를 감지했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대운의 손도 잡았다. 그리고 세 사람의 손을 모았다. 함께 있자는 뜻이었다. 이대로 영원히. 예진아,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핫초코 마실까? 하지만 예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더 있고 싶었다. 이 마법 같은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거리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눈을 신기해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눈을 받아보고 어른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평창동 전체가 경이로움에 쌓여 있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태운이 중얼거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에 눈이 내린 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기억으로는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기적이네요.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기적. 정말 그랬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예진이가 태운을 만난 것, 우진이 변화한 것, 그리고 지금 이 눈.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일어났다. 눈 속에서 이 기적 같은 밤에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심지어 새로운 시작도. 태운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싹 텄다. 어쩌면 이것은 신호일지도 몰랐다. 떠나지 말라는, 머물러 있으라는. 베란다에서 불가능한 눈에 둘러싸인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우진이 침묵을 깼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태운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태운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단호하면서도 취약한 목소리였다. 몇 주 동안 이 대화를 미뤄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시기 전에 꼭 여쭈어봐야 할 것이 있어서요. 대운의 심장이 요동쳤다. 우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송이들이 그들 주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흔들면 눈이 내리는 유리구슬 속에 갇힌 것처럼. 정말로 떠나고 싶으신 건가요? 그가 주저없이 물었다. 대운은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목에서 나온 것은 중얼거림뿐이었다. 새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것은 진짜 대답이 아니었다. 그녀도 알았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듯. 하지만 계속했다. 예진이만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도 그리울 겁니다. 처음으로 그는 말로 인정했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대우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우진은 용기를 내어 계속했다. 대운 씨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진이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은 이 집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로사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대운 씨, 민지 씨가 도착하셨어요. 현실이 다시 침입했다. 시간이 다 됐다. 대운은 급히 반응했다. 회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제발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로사는 상황을 이해하고 민지를 거실에서 기다리게 했다. 이해심 깊은 그녀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다. 우진은 예진이에게 말했다. 예진아, 로사 아줌마 도와드리고 올래? 핫초코 만드는 거. 예진이는 망설였다.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의 눈빛을 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며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둘만 남았다. 우진은 대운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영이를 잃은 후에 저는 맹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 그는 잠시 멈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대운 씨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선생님의 손길, 목소리, 존재, 모든 것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대운은 숨을 참았다. 이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꿈이 아닐까? 우진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대운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순수하고 취약하고 진실한. 대운의 세계가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저도, 그녀가 속삭였다. 저도 회장님을. 하지만 말을 끝낼 수 없었다. 감정이 너무 벅찼다. 우진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눈 내리는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포옹,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침묵 속에서 전해졌다. 떠나지 마세요. 우진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대우는 울며 대답했다. 하지만 전주가 우리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함께라면요. 그 단어가 대운의 마음을 녹였다. 함께.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대운은 우진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전주에 일이 있고 회장님은 여기 회사가 있고 현실적인 장벽들이 보였다. 우진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제 회사가 내년에 전주에 지사를 여는 걸 아시나요? 대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몰랐어요. 계획 중이었습니다. 우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자주 오갈 생각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진이와 함께 이사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는 잠시 멈췄다. 만약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요. 대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회장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대운 씨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예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건 회사도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대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대운 씨,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예진이와 저, 그리고 선생님. 진짜 가족으로요. 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우진을 끌어안았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녀가 울며 말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히 바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바라도 돼요. 우진이 속삭였다. 우리 함께니까요. 눈은 계속 내렸다. 서울을 하얗게 덮으며. 하지만 베란다의 두 사람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품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가 있었다. 우진의 고백은 대운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도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그들의 세계가 너무 다를까봐. 회장님, 대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회장님은 재벌이시고 저는 그냥 평범한 보육교사일 뿐이에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우는 계속했다. 예진이에게는 손수진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하고 회장님은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셔야 하고 저는 전주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고 장벽들이 보였다. 높고 견고한 벽들. 대운 씨, 우진이 그녀를 막았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회사가 내년 초에 전주에 지사를 엽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대우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전주에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호남 지역 확장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주 그곳에 머물 계획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진이와 함께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우진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만약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의 눈빛이 강렬했다. 대운 씨가 그 이유입니다. 그 말의 무게가 대운을 압도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삶을 저 때문에 바꾸실 순 없어요. 우진은 미소 지었다.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거죠.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예요. 예진이와 함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저는 존재를 선택하고 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과 안도와 사랑의 눈물.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네. 우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돌아보았다. 예진이가 문간에 서 있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진은 딸을 향해 손짓했다. 예진아, 이리 와. 예진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우진은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수화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진아, 아빠가 물어볼게. 우리 셋이 계속 함께 있으면 어떨까? 그의 손동작은 명확했다. 대운 선생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어떨까? 우리가 가족이 되면? 예진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아이는 뛰기 시작했다. 손뼉을 쳤다.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예진이는 대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나왔다. 거칠었지만 명확했다. 엄마. 시간이 멈췄다. 대운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우진도 얼어붙었다. 딸이 말을 했다. 거의 1년 만에. 엄마. 예진이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확실하게. 그리고 아이는 대운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대운은 예진이를 받아 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 예진아, 예진아. 대운은 아이의 이름을 반복했다. 내 목소리를 들었어. 예진이는 대운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운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모든 의심이 녹아 없어졌다. 이것이 운명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우진은 두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팔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베란다에서 하나의 원을 이루었다. 애정의 원, 가족의 원, 우리 가족이야. 우진이 속삭였다.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예진이는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엄마, 아빠, 가족. 말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이 그들 사이에 떠올랐다. 그렇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두가 그것을 확신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두려움 없이 온전하게. 눈 내리는 서울의 크리스마스 이브. 그 포옹 속에서 대우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깨달았다. 집을 정의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예진이를 품에 안고 우진이 옆에 있는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었다.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요.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추워요. 세 사람은 함께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다. 여전히 서로를 아는 채로 하나의 단위처럼 거실에는 로사와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이상한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대화가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 쓰인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예진이는 대운과 우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양쪽 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 대운은 민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친구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계획이 바뀌었어. 대운이 말했다.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차로 태워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민지는 놀라는 척했지만 눈빛은 웃고 있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나 여기 남기로 했어. 아니 정확히는. 대우는 우진을 보고 다시 민지를 보았다. 우리 함께 전주로 갈 거야, 셋이서. 민지의 눈이 커졌다. 진짜? 전주의 직장은?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갈 거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예진이와 우진을 바라보았다. 가족과 함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가족. 로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핫초코 가져올게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지는 대운을 꽉 껴안았다. 축하해 친구야. 네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뻐. 대운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우진과 대우는 눈빛을 교환했다. 공모자 같은 눈빛.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도전들도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가능성들도 무한했다.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예진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노력하며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가 걸렸지만 계속했다. 엄마, 아빠. 그 말은 부드럽게 나왔다. 애정이 담겨 있었다. 대운과 우진 모두 감동받았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서영의 기억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다. 상실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트라우마로 침묵했던 소녀가 목소리를 찾았다. 마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범한 배경을 가진 젊은 여성이 차가운 집을 따뜻한 가정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한때 접근할 수 없었던 남자가 다시 사랑하는 것을 허락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다. 서울을 하얀 담요로 덮으며. 하지만 안에서 세 사람은 크리스마스만 축하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삶의 재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쌓아온 감정으로 결합되어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로사가 뜨거운 코코아를 가지고 돌아왔다. 민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기념해야지. 그녀가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우리 이제 뭐 하지? 예진이가 물었다. 말이 아직 서툴렀지만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우진은 딸을 안아 올렸다. 우리는 가족처럼 살 거야. 함께. 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알았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찾던 것이라는 것을. 완벽한 직장도 큰 연봉도 명성도 아니었다. 사랑받고 필요로 하고 소속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밤이 깊어갔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서울은 하얀 꿈에 쌓였다. 그리고 평창동의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도시가 평화로웠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전주에서 온 평범한 보육교사가 재벌 회장과 사랑에 빠지고 말을 잃은 아이의 엄마가 되다니.
무슨 생각해? 우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대우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멀리 갈지도. 그는 예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로사와 함께 코코아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우리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들은 마침내 가족이었다. 완전하고 진실하고 영원히.